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3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몸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것은 바로 몸의 신호죠. 몸의 신호.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늘어지고 싶고, 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근원을 이 108번뇌니 뭐니 근데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깎고 산속에다 도 닦아라. 결국은 속세의 어떤 욕망, 욕구 이걸 제어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어느 경전이나 뭐 논어맹자건 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나옵니다. 육체는 욕구, 물론 우리가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근원적인 욕구이죠. 왜? 남들보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멋지게 입고 싶고, 남보다 나은 거주 환경. 그러나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파탄,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의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영업인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게을러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관리라는 것은 게을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일정한 규칙과 룰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들, 역할을 계속 해내는 것인데, 이 몸과의 욕구 싸우는 것, 게을러지고자 하는 몸, 편리해지고 쉽게 가려고 하는 몸의 욕구하고 자꾸 싸워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사회는 욕구 및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설계가 있다. 즉, 재무적인 상태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청망청하고 탕진하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놀고 늘어지고 먹어대고, 이게 결국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험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결국 미래의 자산을 축적시키는 거죠. 내가 예상된 리스크 대비해서. 그것이 노후의 어떤 빈곤이든 질병이든 뭐든 현실에 어떠한 누릴 수 있는 것을 잠시 희생하고 포기하고 미래에 예상된 리스크의 자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보험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탐욕을 내가 탐욕이 아니라 적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세계 글로벌 금융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세상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죠. 적절하게 하는 것. 결국은 모든 교육의 목적은 욕구와 감정을 적절히 제어하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오늘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모레가 있습니다. 즉, 내가 앞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 물론 우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뭐 사망보험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러한 돌발적인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예측할 수 있는, 대개 상식에 이것에 예측할 수 있는 내 삶의 사이클에 맞게끔 자산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이자 자산 관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영업인 여러분, 특히 보험 세일즈나 금융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실현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역할인 것이겠죠. 자, 아무튼 제 세일즈 TV 강의 목적도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하는 내용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거절당했을 때 그런 기분 나쁨, 수치스러움 또는 어떠한 자책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 또 어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소비자는 그것을 고민하고 거부하거나 또는 물론 하고 싶은 욕구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대면 접촉이나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하고 효과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겠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 세일즈나 모든 영업이 재택근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들 수당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창업을 하지, 왜 어떤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매니지먼트를 받습니까? 왜? 스스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왜냐면 저도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했던 사람들 덕분에 성공했더라고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했기 때문에 됐지, 제가 만약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고집과 아집, 독선으로 살았으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또 선의이든 또는 비즈니스적인 목적이든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고, 되게 싫은 소리 잔소리는 어떤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야, 좀 더 부지런하게 살자,
좀 더 일찍 일어나자. 좀 더 공부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수 있고 실행할 때 여러분들의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가 잘 안 된다니까요. 저도 맨날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무너지는 속도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성공해진다는 것. 넘어지는 횟수보다 일어나는 횟수가 더 많을 때 성공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라는 건 뭐냐면은 자빠져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거는 한때 좌절한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7.8기라는 거 되게 단순해요, 원리는요.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 학습, 교육의 관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결국은요. 배우는 것이.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무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능이죠,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지혜는 현실의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판단하죠. 지혜로운 인간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인간관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영업인은 뭡니까? 고객들의 거절, 영업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영업인에 갖고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영업인이고, 지혜로운 재테크는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의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미래도록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어떠한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테크라는 것이겠죠. 결국 이것은 학습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은요, 학습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돼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꼰대가 되냐? 학습이 멈추는 거예요. 학습이 멈추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라떼는 말이야. 학습을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살아온 경험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얘기하면 그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경험만 늘어놓는 거란 말이죠. 이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일종의 학습이에요. 여러분, 몸이 학습시키는 거. 왜? 새로운 걸 학습하는 건 되게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뇌에 신경세포, 시냅스가 개선이 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재생시켜야 되고, 그죠? 아니면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시작되니까. 익숙한 것을,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떠나갖고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귀찮은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것에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익숙한 것을 고착화시키는 노력이 바로 학습이 멈추는 단계. 그럼 인간이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돼요. 근육이 노화가 되고, 지식이 노화가 되고, 경험이 노화가 되고,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 젊음의 싱싱함을 유지하고 열정적이신 분들은 늘 학습해요. 영업인 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공한 영업인들이 있죠. 오래도록 성공한 영업인들은 늘 학습해요.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화장품 영업이든 자동차 영업이든 그 영업에 항상 자타공인하는 그런 고수들의 특징은 늘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학습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의 엄청난 경험치와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무슨 대가거나 엄청난 곳은 아닙니다만, 저도 역시 지금도 맨날 신문 기사를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세일즈를 공부하고, 저 책 지금도 많이 사서 읽습니다.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이죠. 왜?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화가 심하고, 어제의 지식이 오늘에 틀려지는 경우가 많고, 오늘의 또 진리가, 오늘의 어떠한 그 지식이 미래에 쓸모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영업도 그래요. 왜? 여러분 10년 전 영업 방식 갖고 지금 하면 안 통하죠? 3년 전 영업 방식과 지금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10년, 20년이 넘도록 계속 롱런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킨 분이란 말이죠. 네,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 세일TV를 애청해 주시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여러분 사실 제 방송에서 무슨 즐거운 게 있겠어요? 맨날 제가 뼈 때린 얘기 하거나 듣기 싫은 얘기 주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제 이야기와 어떠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영업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학습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 노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부가가치는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울트라 세일스풀이라고 여기 이제 밑에 강의에 보면 있어요.
1대1 세일즈 코칭은 결국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은 학습이죠. 왜? 여러분 영업이라는 건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건 인과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거두는 대로 또 뿌리게 돼 있는 것이죠. 커리큘럼은 가만히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분명 여러분이 세일즈 플러스 7단계 1강부터 20강 연강이 밑에 쫙 있죠. 항상 이 세일즈 TV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강의 한번 보세요. 10몇 분부터 시작되는 거 세일즈 플러스 7단계 1강부터 20강 그걸 순서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영업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강좌인데 그거에 의거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영업은 뭡니까? 가망고객 발굴을 잘해야 돼요. 만날 사람을 잘 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미지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들어가 있고 전화 약속을 잘 잡으려면요. 약속이 잘 잡히는 방식이 있어요. 목소리 톤과 어떤 스크립트 또 그걸 배워 약속이 잘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잡혀서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분석 기법인 교류 분석과 경청화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스킬을 또 습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에 들어갔을 때 니즈 환기를 일으키는 초회 면담의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담 컨셉, 그 다음에 팩터 앤 필링 파인딩, 클로징 기법, 그 다음에 우리 또 보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맨날 리모델링, 증권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그거의 기준과 하는 방법에 대한 실전적인 사례. 그런 다음에 또 생명보험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변액보험을 취급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변액보험을 마주 부딪히게 되는데 그 변액보험의 수익 구조와 수익이 나는 구조, 수익이 안 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세일즈 TV도 그렇고 이걸 심한 울트라 세일즈 스쿨 1대1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과 난치병의 특징은요. 원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은 사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도 그렇고 영업도 그래요. 결국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영업이 잘 되는 방식을 골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업 고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만 고객 발굴부터 약속 잡는 것, 니즈 환기 상담, 클로징, 그 다음에 그 사후에 고객 관리까지, 소개 확보까지 그것을 잘 되는 방식으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업적이 나오는 것이고 영업이 안 되시는 분, 어려우시는 분 못 보겠습니까? 이상한 고객을 만나. 그러니까 클로징하기 힘든 고객을 만나갖고 약속을 잘 안 잡고, 잘 못 잡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서도 뭔가 고객의 빠른 시간에 니즈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방식. 고객들이 이미 충분히 내성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들었던 얘기 또 들으니까 지겨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에 들어가려도 고객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소득 구조나 보험에 대한 니즈, 어떤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면 고객이 할까요?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이익과 손해가 불분명하니까 고객이 또 망설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클로징이 안 되겠죠. 클로징이 안 되니까 업적은 안 나오고, 소개 확보는 더 어렵고, AS는 더 어렵죠. 왜? 아니, 계약자가 많아져야지. 고객이 많아야지 AS다운 AS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대돼야 고객들한테 재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게. 학습 속도. 이 학습 속도가 얼마나 왜 중요하냐? 자, 요 내용 한번, 여기 내용이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력은 바로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다. 판매자와 고객과의 소통을 중개하는 것이 영업인데, 그죠? 판매자, 여러분들은 원수사 또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과의 중개하는 거예요. 그죠? 고객의 욕구가 있는 고객하고 중개하는 것이 영업인데, 고객과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영업인은 높은 실적과 고액의 성과급 또는 그리고 고객의 충성과 고객의 소개까지 이루어내 미래 고객 확보와 시장 확장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죠? 미래 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까지 달성하는 것이고, 그 소통에 실패하는 영업인은 낮은 실적과 낮은 수당, 그리고 고객의 불평과 불만, 그러면 고객이 이탈이죠? 고객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축소되죠?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영업을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고객과의 소통을 잘하는 것이죠. 잘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높은 실적과 고객의 성과급. 그죠? 영업의 가장 큰 메리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과 고객의 또 소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미래 고객이 확보되고 시장이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객과의 소통에 실패하는 분들은 뭡니까? 낮은 실적과 낮은 수당. 그 다음에 고객의 불평과 불만. 유지율의 문제가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철회가 난다든지 그러면 고객이 이탈하죠. 그러면 멘탈 깨지면서 시장 축소가 일어나고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은 업을 그만두게 되거나 접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억대 연봉 이상의 고소득을 꾸준하게 달성하는 고소득 영업인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약간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억대 연봉 이상의 고소득을 꾸준하게 달성하는 고소득 영업인과 생계 유지조차 쉽지 않은 저실적 영업인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그 차이가 매우 작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아이러니한 거예요. 즉,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3천만원, 심지어는 뭐 1억까지 버는 그런 정말 초고소득 영업인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수당도 못 받으시는 정말 어려우신 생계유지조차 힘든 영업인하고 차이가 무지막지한 차이가 소득 차이는 뭐 만배까지 벌어지는데 문제는 실제 차이는 작아.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왜 이게 무슨 설명드리냐면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대여섯 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왜냐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고수든 영업 하수든 무조건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자야 합니다. 물론 뭐 4시간 자고도 멀쩡한 분인데 그런 분은 적고요. 그런 분은 또 낮에 토막잠을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업 고수로 하더라도 대면 영업의 경우 하루에 3명 이상의 상담 잘 못해요. 이게 체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업 좀 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냥 고객하고 그냥 수다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 하루에 3개 이상 못해요. 힘들어요, 되게. 해봤으니까. 진이 빠지거든, 완전히. 진이 빠집니다. 물론 활동량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 하루에 3-4명 정도 만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명씩 만날 수는 없어. 10명씩 막. 응? 그걸 막 그냥 가서 전단지 뿌리고 뭐 이렇게 개척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고객을 컨택하는 숫자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영업을 잘한다고 뭐 교통체증을 안 걸리겠습니까? 영업을 잘한다고 밥끼니 다 굶으면서 영업할 수도 없죠. 왜? 밥 먹고 잠자고 그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사이클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응? 영업을 잘한다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동차 회사든 뭐 화장품 회사든 영업을 잘한다고 그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 본 적도 없고, 물론 영업을 잘하신 분들은 퍼포먼스 보너스가 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당 베이스는 똑같아요.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실손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뭐든 간에 수당 베이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상품 취급하고 그 다음 똑같은 교육받고, 그죠? 영업이 좋으신 분만 받을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고액의 어떤 수업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나 거의 7-80%는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교육받고 비슷한 수당 체계, 비슷한 상품 구조에 비슷한 생활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왜 소득 차이가 100배, 1000배로 벌어지냐 이거죠. 응? 소득 차이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콜센터, 콜영업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몇백 개씩 전화 때릴 수 없습니다. 콜 업종에 따라 틀리겠는데, 많아봐야 70에서 100콜, 150콜? 그 정도 이상 못해요. 10시간 정도 계속 매달린다 하더라도. 근데 또 이 콜 영업 쪽도 한 달에 100만원 못 버신 분도 있고, 3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왜 이렇게 벌어지냐 이거죠, 왜 이렇게? 결국은 이게 학습과 누적의 효과예요. 학습과 누적의 효과. 그래서 실적 차이가 10,000배 이상 벌어진다. 학습과 누적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진화도인데, 원숭이하고 여러분들 있죠? 원숭이하고 인간의 유전자 차이는 0.6%밖에 안 됩니다. 원숭이하고 인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데, 유인원은 지금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유인원한테 인간다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없잖아요. 그냥 동물이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재미있게도 유전자적 차이는 0.6%밖에 안 돼요. 0.6%. 근데 0.6%밖에 안 되는데 인간과 이게 어떻게 100만 년 동안 누적된 거예요. 100만 년 동안 인간 학습이 되거든. 학습을 할 수 있거든. 학습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게 100만 년 누적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자, 고실적 영업인과 저실적 영업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이다. 단지 무엇을 학습하고 누적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란 말이죠. 이 누적이 무서운 거예요. 누적. 자,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학습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관성과 패턴, 즉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면서
더욱 강력한 성공을 원하게 되어 반드시 성공하는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분들은 뭐예요? 실패하고 자꾸 좌절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이유를 배우게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더욱 누적시키면서 더욱 안 되는 인간으로 고착화된단 말이죠. 즉 하루에 반복된 누적이 평생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수는 거절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하수는 거절을 당하고 말아요. 제가 영업을 예전에 좀 잘했던 이유는,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항상 공부했어요. 도대체 왜 거절 나왔을까? 왜? 거절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나 모든 영업에 거절은 7가지로 압축돼요. 되게 여유가 없다, 관심이 없다, 필요성을 모른다, 배우자하고 상의한다. 패턴이 뻔해 항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절은요, 패턴이 뻔해요. 자, 이런 거절은 없을 거예요. 어느 영업이든 뭐 자동차 영업이든, 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으니까 당신이 제안한 상품 안 합니다. 이런 거절 받아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죠? 응? 요번에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됐으니까 나는 당신이 제안한 상품 안 합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절은 되게 패턴이 똑같아, 패턴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무슨 코로나가, 응?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데 요번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되면 나 자동차 안 삽니다. 이런 거절은 없어요. 응? 당신이 수학 미적분을 모른다면 나는 당신이 제안한 상품 가입 안 합니다. 응? 당신이 토익 점수가 980점이 아니면 나는, 이런 거절은 듣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절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절은요, 패턴이 되게 단순해. 패턴이 뻔해.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성을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지금 기존 꽤 많다, 관리자가 있다, 배우자하고 상의한다, 뭐가 있다, 뻔하잖아, 패턴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수는 그 거절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방법을 만들어갖고 해결하는 사람이고, 하수는 반복되는 거절 계속 당할 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응?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죠?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음식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러나 계속 반복을 통해서 거절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대응책을 만들어갖고 성공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공의 맛을 알게 되고, 되는구나. 그 다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패의 확률이 점점 줄게 되고, 성공 확률이 늘어나면서부터 나는 되는 사람이구나. 그죠?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공하는 인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성장 발전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강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분들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화하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구나. 남들도 안 되는 사람이 많겠죠. 왜? 되는 사람이 많으면은 다 떼돈 벌겠죠. 그죠? 남들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약속이 안 잡히니까 나도 안 되겠지. 누적시키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남들한테 같이 안 돼요. 그럼 난 결국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진짜로. 안 될 리가 없거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즉, 그러한 하루의 반복의 누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패턴을 만들고 관성을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압축해갖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고수는 거절을 배우고 하수는 거절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즉, 인생은 결국은요,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지만 수적천석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으면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속에 진리가 있었으니까. 수적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게 강합니까? 꾸준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데 이거는 어느 분야나 그랬어요. 어느 분야나, 제가 여기 밑에 강의 있었으니까 고수는 그냥 한다. 그냥 해보는 거야, 계속. 되거나 말거나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면 결국은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물줄기가 틀어져요. 계속 하다 보면은. 담배 끊는 거건, 가계부 쓰는 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건, 운동하는 거건, 다이어트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10년이건 뭐, 결국은 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 저도 그래서 가계부 10몇 년째 쓰는 것이고, 운동하게 된 거고, 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은 급하니까 필살기를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맨날, 강사님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뭐 방법 없을까요? 방법 없어. 있긴 있는데 알려드려도 못 배워요. 왜냐하면 모든 필살기의 특징은 기본기가 단련이 돼야 배울 수 있어요. 여기 그림 있죠? 이거 막 2단 날라차기. 여러분, 아니 앞차기도 안 되는데 이 점프에서 뭐 2단 돌려차기를 가르쳐주면 누가 그걸 배우겠습니까? 그죠? 정권 지르기도 안 되는데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가고 카운터 펀치 날리는 거를 어떻게 배우겠냐 말이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항상 필살기를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알려줘요, 근데 못 배워. 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기본기가. 거절을 대응하는 방법, 화법을 알려줘도 거절당하는 순간 머리가 먹먹해지고 마음이 막 하니까 화법이 사라지는 거,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일즈티 보시게 되면 화법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다 화법의 일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현장에서 그 화법이 총알처럼 팍 터져야 되는데 거절한만 당했다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머리가 막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저때 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즉 거절당한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거절당해도 마음에 큰 요동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 너 거절할 줄 알았어. 자연스럽게 터져야 돼.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려줘도 안 된단 말이죠. 필살기는 기본기의 응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이런 거예요. 반복학습을 통해서 구체화, 전문화, 승려화, 차별화 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음식이건 영업이건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패가 구체화돼. 문제점이 발견돼. 이게 처음에선 잘 안 보여요. 해봐야 돼. 운동이건 뭐건 다 그래, 특징이. 왜 이게 맛이 안 날까? 처음에 잘 몰라요, 원인을 잘.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온도의 문제였구나. 재료의 문제였구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숙성의 문제였구나. 영업도 똑같습니다. 내 자세의 문제였구나. 태도의 문제였구나. 아니, 화법이 매끄럽지가 않았구나. 니즈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었구나. 제안할 때 불명확한 제안했구나. 어떠한 그 반복학습을 통해서 문제가 구체화돼요. 그럼 구체화된 문제를 대응할 때 전문화가 시작돼. 전문화가. 대응하는 방식, 그죠? 안 될 때 해결하는 방식이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남들이 해결 못하는 것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죠. 구체화를 통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전문화돼서 된 그 해결책을 숙련화할 때 결국은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안 되는 건 이 사람한테만 한 방에 해결하고 누구도 계약 못했던 그 고절이 많은 고객을 어떤 영업인 가서 한 방에 계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가 보면 되게 마법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누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똑같은 일의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반복학습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구체화를 통해서 전문화를 획득하고 전문화를 숙련화시키면 결국은 차별화된다는 것. 모든 산업의 원리이고 모든 영업과 인생의 원리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영업 고수는 겨울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겨울이 짧아져요. 영업 고수라고 슬럼프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고수도 없고 다 그래요. 결국은 인생의 고수건 뭐 정중해지면 책을 보든 나오죠.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죠. 그죠? 즉 뭐야, 시련은 당할지 하더라도 결국은 일어선다는 뜻이고. 그 인생의 고수들의 특징이 겨울이 짧아요. 인생의 하수는 겨울이 길어요. 좌절하는 시간, 낭망하는 시간이 길고, 고수는 뭡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짧아요.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속도에서 결판 난다는 것.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업인이 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1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년을 꿈꾸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측정하셔야 돼요. 내가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오늘 벌어져요.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생각해봐야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영업으로 따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어떤 고객을 만날지 누구도 몰라. 예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미리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이 한 달 뒤에도 이루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고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의 여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 달 뒤에 이 기상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죠? 주식 투자도 그래요. 다 그래. 다 예측할 수가 없어. 인생이라는 건.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과거를 되새기면서 자책감에 있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 일일 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바꿀 뿐이야. 오늘만 내 마음 먹은 대로 해볼 수 있을 뿐이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강의에 보면은 데일리 리포트 써라. 그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1년을 바꿀 생각 하지 마십시오. 10년 뒤를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못 바꿨으면 내일 하루를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깨었으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할 뿐이고, 오늘 거절당했으면 내일 한번 또 전화해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 항상 여러분,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 통해서 괴롭죠.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내일 반복해볼 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는 충분하죠. 왜?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재테크건, 영업이건, 인생이건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재밌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성공이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닭을 2, 3천 원 주고 사서 튀겨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만 원짜리, 18,000원짜리 닭을 사 먹느냐?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얻어지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24개월 할부로까지 끊어갖고 사는 이유는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얻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래에 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 이유도 똑같고 가방을 사면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죠? 성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대가보다 얻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사는 거란 말이죠. 되게 맞아요. 왜? 나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이미 누려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 해보라고. 왜? 그들이 알았거든. 지불하는 대가, 물론 대가를 지불할 때 되게 괴롭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보상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에 마취되고 중독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응? 10억 부자가 100억이 돼보고 싶고 100억 부자가 1000억이 돼보고 싶고 그게 계속 커지는 게 그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좌절과 그 실패도 그렇습니다. 좌절과 실패는 특징이 뭐냐? 더 큰 좌절과 실패를 불러와요. 왜? 악순환에 빠지니까. 그걸 탈피해야 되거든. 응? 그럼 탈피하는 부분을 어제 실패와 그 거절을 지워버려야 돼요. 오늘 다시 세팅하는 거야. 내일 또 해보고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식하고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도 잘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죠? 이 방송 무슨 쾌락적인 게 없죠? 학습이잖아요, 교육이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도 결국은 잘 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영업직에 도전한 것도 잘 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죠? 훌륭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영업인으로서 그 다음에 주변의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그 다음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함인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성공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 왜? 충분해. 게으르고 나태할 이유가 없어. 재미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해서 재밌는 거 뭐가 있었어요? 응? 한때 편함을 구해갖고 전화 안 하고 잠수 타거나 농땡이 쳐갖고 재밌었던 적 뭐가 있습니까? 한때 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치른 대가가 더 많았지. 그렇죠? 한때 편함으로 치른 대가가 더 많았다고. 아침에 30분 늦잠을 잠으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더 많았고 한때 그냥 폭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나고 치른 대가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긍정적인 걸 얻어내는 거야. 네, 긍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죠. 성공은 그런 거예요.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어. 그죠? 훨씬 더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불한 것보다 더 후진 걸 얻었다면 누가 성공을 원합니까? 대충 살고 말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신 분은 아시죠? 특히 영업적으로 내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전에 꿈꾸지 못한 연봉, 예전에 꿈꾸지 못했던 대우,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대우, 그 다음 평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젠 정신 차리십시오. 2020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열흘 남았지만 이 시간만큼만으로도 내년에 2021년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추위가 아무리 엄동설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성공해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2021년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이번 12월 달을 매진을 다해서 마중물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정신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